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거대하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 글로벌 경제를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풀어볼 건데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채권이니 금리니 하는 딱딱한 단어들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여러분한테 당장 쓰지 않을 여유용 돈이 좀 생겼어요. 이걸 그냥 돼지저금통에 묵혀두기보단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절대로 내 돈을 떼먹지 않을 아주 믿음직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자까지 쏠쏠하게 쳐서 돌려받는다면 어떨까요? 떼일까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파트 1. 가장 안전한 차용증. 글로벌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채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채라는 건 사실상 미국 정부가 써주는 차용증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고 신용 확실한 미국 정부가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정해진 시간 뒤에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딱 얹어서 갚을게 하고 약속하는 증서인 거죠. 이 관계가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한쪽에는 나라를 돌리고 인프라를 지으려고 당장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 미국 정부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내 피 같은 돈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불리고 싶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국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 차용증 빚이 무려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습니다. 5경 원이요? 미국 전체 GDP의 233%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엄청난 양의 차용증을 쉴 새 없이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트 2. 중동 위기와 오르는 물가. 자, 그럼 시야를 살짝 넓혀서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사건들이 이 종이 조각 차용증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까요? 핵심은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긴장이 팽팽해지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생겨요. 피 같은 기름이 턱 막히니까 브렌트유가 배럴당 78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결국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즉 2차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불붙이는 겁니다. 심플리파이 자산운용의 할리 베스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본질적으로 돈을 불태우는 행위다.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막대한 돈을 펑펑 쓰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박살내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 3. 요동치는 미국 국채금리. 이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미국 채권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갈등이 빨리 진정돼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반대로 분쟁이 길어져서 아예 구조적으로 기름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폭등해버리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있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후자, 즉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물가 상승의 공포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하루 만에 9bp나 껑충 뛰면서 단숨에 4.05%를 돌파해버렸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돈 받아봤자 물가 오르면 손해잖아 하면서 이 차용증을 막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3개월짜리든 10년짜리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국채금리가 다 올라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려면 처음부터 나한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 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범인이 중동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게 나오고 있죠. 또 대규모 재정 적자를 불러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한 얘기도 나오죠. 심지어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린 충격까지 겹쳐서 금리를 위로 쫙쫙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파트 4. 한국 경제와 내 지갑. 아니, 태평양 건너 미국 정부 차용증 이자 오르는 게 한국에 사는 내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굳이 한국 같은 신흥국에 돈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으로 돈이 쑥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팔고 나가니까 주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져서 환율은 1360원대로 치솟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까지 덩달아 훅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지금 진짜 깊은 딜레마에 빠진 게 바로 이겁니다. 팍팍한 내수 살리려고 금리를 좀 내리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우리만 내렸다? 외국인들 돈 다 빼가고 환율 폭등에 기름 붓는 꼴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파트 5. 지금 채권에 투자할까? 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이른바 채권 개미분들은 지금이라도 채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 무거운 역기에 양쪽 끝만 든다는 느낌으로 바벨 전략을 많이 추천합니다. 금방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짧은 단기채랑 나중에 금리가 안정되면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볼 수 있는 중장기채에 돈을 딱 나눠 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 국채라고 무조건 리스크 제로인 게 아니에요. 만약 금리가 계속 더 오르면 여러분이 산 장기채 가격은 뚝 떨어져서 뼈아픈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요. 환율이 출렁이면서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 때 바로 안 팔리는 유동성 문제도 꼭 고려하셔야 해요.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지정학적 위기들이 우리가 알던 인플레이션의 공식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 지금, 무조건 정부 차용증이 제일 안전하다는 옛날 마인드가 앞으로도 우리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휙휙 바뀌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마트한 해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